네, 이번 시간은요, 매주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국내외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또 투자 전략과 조언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멘탈까지 관리해주는 그런 알짜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을 위해서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예, 조명이 너무 밝아서 네. 눈이 부시네요. 진짜 축하드리고 한 주의 첫 출발입니다. 월요일 시간 제가 또 맡게 됐는데 지난주 시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 주 여러분 투자를 위해서 한 주 투자를 위한 계획을 잡는데 제가 좀 일조를 했으면 싶어서 준비를 네. 좀 해왔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좀 힘내시란 말씀 우선 드리면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 굉장히 손꼽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지난주 해외 주요 시장의 특징 그리고 네. 흐름들 좀 짚어주시죠. 예, 이번 주를 준비하려면 지난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우리 그렇죠.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주요국의 주간 등락률 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지난주는 그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네. 맞겠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특히나 그 러시아와 상관관계가 많은 유럽 시장이 폭락을 했다. 거의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특징적이었어요. 독일이 지난주에 주간으로 볼 때 3% 정도의 급락을 보였고 그리고 러시아는 32% 폭락입니다. 전쟁의 당사자니까 당연한 귀결이에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무려 러시아 증시가 50% 이상 폭락을 했었는데 그나마 금요일 장이 좀 올라오면서 한 32% 정도까지 중국 상해, 일본 니케이 모두 1, 2%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특히 이제 상당히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주간 단위로 볼 때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좀 있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빼따꼼뿔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반영됐다, 악재가. 이런 기운이 있으면서 목요일 증시가 좀 올라오는 게 보였었고 두 번째는 전쟁이 발발하니까 지금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 얘기가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었거든요. 그게 미증시의 금요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우리 미국의 목요일과 금요일 증시의 특징을 보시면은 목요일 증시가 그 급등이 나왔던 것은 기술주의 강세였는데 그건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고 금요일 이제 다우지수 S&P 500이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낮아졌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잠시 또 주말 동안에 무산되기도 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 뉴욕 증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럼 국내 시장의 동향은 좀 어땠습니까? 예, 한 주간 국내 지난주의 증시 같은 경우 우리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지난주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거래소 기준 마이너스 2.7%, 코스닥 약 1%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러시아의 침공 관련된 이슈 속에 묻혀가지고 변동성이 심했었는데 다만 금요일 증시는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목요일 증시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낙폭 과대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특히 급락했던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2차 전지,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장주, 바이오주 등등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이 골라서 올라온 게 아니라 낙폭이 컸던 종목들 기술적으로 크게 올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걸 감안하면 금요일 우리 시장의 급등, 순환매성 급등 흐름 같은 경우는 역시 단기적인 기술적 반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성격을 해석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러시아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도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주, 유럽의 가스 공급 다변화 어떤 정책 가능성 때문에 우리 조선주가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꽤 특징적이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전 관련입니다. 지난주에 원전 관련주가 조금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탈원전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5일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에너지 믹스 전환은 불가피하지만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조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전, 지금 에너지 관련된 위기가 크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워낙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없잖아요. 섹터가 그렇죠.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어딘가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로봇 사업을 전반적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가 뭐 지난번부터 꾸준히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가 상한가로 마감했고 또 나머지 섹터의 종목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야 될 특징은 역시나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엔트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을 겸비했기 때문에 강세를 이어간 특징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들, 뭐 이벤트들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주에 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를 잠깐 보시면은 오늘 28일부터 해서 이제 차례대로 이어지는 게 MWC가 28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뭐 아무래도 우리 IT 기업들에게 관심이 가는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1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2월 수출입 동향이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미국 연준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국내외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역시 파월의 이제 의회 청문회가 되겠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간에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가장 중요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일 같은 경우는 미국 고용 보고서 또 중국 양회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본다 그러면은 MWC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행사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 이슈 때문에 좀 파묻히는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측면은 좀 있고요. 다만 그 갤럭시 S22의 역대급 사전 판매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조금 우리 국내 지표, 수출입 지표는 좀 아쉽게 나올 겁니다. 네. 3개월 연속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소폭 좀 개선될 걸로 보이는데 이건 이번 그 러시아 관련 이슈가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견해가 과연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네.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연준 파월이 우리 솔로몬의 지혜를 이번에 보여줄지 아마 거기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인대가 있는데 요 그 중국의 양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양책 얘기도 있지만 뭐 공동 부유에 대한 강도 또 초강력 방역 정책에 대한 변화 유무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중에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덮고 가는 게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다. 네. 이 부분이 이번 주에도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그 점을 어쩔 수 없이 강조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곧 시작되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막판에. 네. 아마 그 기운은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원래는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우리에게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회담 때문이었거든요. 예?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좀 복잡했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 금요일 증시가 급등 나왔던 것은 회담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주말 동안에 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어젯밤에 또 일요일에 회담을 지금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전쟁 와중에 회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 부분이 우리 증시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조금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러시아 관련된 악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불확실성 호재는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회담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그걸 하나 염두에 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이건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연준이 지금 뭐 강력한 그 긴축 정책을 지금 예고를 이미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전쟁이 난 상황에서 그걸 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들지만은 그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지금 인플레 위험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도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다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역시 러시아와 그리고 이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나스닥 일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걸 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미국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은 안타깝지만은 하락 채널형입니다. 이렇게 채널형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상승 하락 반복되고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반등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이후의 상황은 역시 이 사태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시장 흐름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좀 해주신다면요. 투자 전략이 제일 어려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놓고 봤을 때, 뭐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번 주도 그렇고 예.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예단을 하지 말자. 안 맞아요. 네. 아시잖아요. 러시아가 이번에 전면 공격할 줄 대부분 예상을 못했어요.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함부로 예단을 하지 말자. 오히려 패스트 팔로워 입장에서 시장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이 항상 필요하다는 말씀. 이건 제가 작년 6월부터 현금 얘기는 했어요. 예. 현금 비중이 항상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금 비중이라는 것은 시장의 데미지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혹시나 더 빠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단기로 시장 접근할 때는 러시아 변수를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단기로 볼 때는 러시아 변수를 봐야 되겠지만은 중장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 변수를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 자체에 접근하는 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에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계좌를 열어서 하나 점검해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열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1년 실적 전망치를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오.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1년 실적 전망치가 좋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십시오. 문제가 없다. 이번 리스크, 우리 학습 효과 있지 않습니까? 전쟁 리스크로 인한 하락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중에 극복이 됐다는 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어떤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은 가져가자. 네. 그리고 나는 그런 복잡한 거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코스피 일봉이 되겠는데 저는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그 추세 기준은 60일 이동 평균선을 보는데 이게 작년 한 5월 정도부터 해서 상승 추세를 갔다가 작년 8월부터 꺾였거든요. 이 녹색 선이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이 변곡 위쪽으로 돌아 나오기 전까지는 초보분들은 투자와 매매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아예 이런 상황에서는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자제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이 61선 추세선이 돌아 나올 때 위쪽으로 돌아 나올 때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지금은 아직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여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단하지 말고 시장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번 주 눈여겨볼 관심 종목 조금만 짚어주세요. 예,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저는 그 뭐 단기 종목보다는 펀더멘털이 좋은 중기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네. 중기 종목들을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중기 포트폴리오라고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경기 리오프닝 관련주, 또 뭐 2차 전지, 경기 민감주, 낙폭 과대주 등등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어떻게 비중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몫은 역시 우리 투자자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되겠고요. 낙폭 과대주가 되겠고 중기로 볼 때는 리오프닝 쪽에 초점을 좀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두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죠. 가장 확실한 팩트만 믿고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글로벌 각국이 지금 문을 다시 개방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보시죠.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중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정권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엔트 관련주가 되겠는데 왜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엔트주냐 하면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성장성. 두 개를 갖춘 기업에 집중을 해서 관심 있게 보자. 그렇게 강조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